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탐구 수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탐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이 탐구 수업은 탐구 수업 독자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부분 이제 다른 그 교수학습 모형과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뭐 총괄학습하고 연결된다든지,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료학습하고 또 연결돼서 나오고, 또 행위학습, 주제학습 등등등 여러 이제 그 수업 모형과 연결돼서 나오고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탐구 수업은 이 사료학습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긴밀하게. 예. 그래서 사료학습 연결됐고 그 이유는 예전에 설명했죠.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을 본다. 예.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탐구 수업 관련된 내용은 녹색 책이 없고 파란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녹색책에서 빠졌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녹색책 만든 저술 당시에 이 탐구 수업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좀 있었나 봐.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융합형 한다고 해서 역사과가 좀 이상이 좀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란 책은 적어놨는데 녹색 책은 빠졌어. 예. 그래서 이제 파란 책 위주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특징을 보면 학습자가 특정 주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학습 활동이다. 예, 그래서 발견 학습에 접합하고 지식의 과정을 중시하고 사료학습과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학습자는 스스로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을 내면화하고 구조화시키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체계적인 자료를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고요. 그래서 가정 중심적 사고 방식을 내포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 역사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사실 수단이다. 예, 사료의 중요성이 최근에 부각됐다. 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했다라는 거 있죠. 예, 역사 사실 찾기 위해서 역사 사고력을 함양하는 수단으로서 탐구 수업을 이용하는데 이때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그 역사 사고력 중에 역사 탐구력이 있어요. 예, 역사 탐구력과 관련된 사고력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역사 사고력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거 역사 사고력은 일반적 사고력과 또 공유할 수 있죠. 일반 국가의 사고력과 공유할 수 있는 사고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사라든지 가 이런 것도 다 탐구 수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융합형을 강조할 때 역사과 사람들이 역사과 교수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역사가 일사 동일하게 여겨서 통합을 하자 뭐 이런 논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탐구 수업을 좀 약간 배척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시험 문제도 잘 안 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융합형 교육 과정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죠. 탐구 수업이요. 예. 자, 그러면 절차를 볼게요. 되게 이 탐구 수업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절차를 물어봐요. 절차. 이 절차는 이 역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똑같아. 예, 이 절차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육학 시간 때 좀 약간 그 눈에 보면 익숙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배웠던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절차 과정을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문제 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설 설정.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리차나 오크라이나 관련돼서 가설 설정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념과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가설 검정, 네, 일반화 이렇게 이제 오는데 요 단계 꼭 외워두시고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단계들이. 예. 근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역사과에서는 좀 약간 적용이 안 돼. 일반화는 과학이나 이제 뭐냐면 그, 어, 그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이런 그 과학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역사과학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일반화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역사과 자체가 일반화를 추구하지는 않죠. 사실의 확인 차원만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역사과에서는 여기 단계까지 이제 가설 확인 단계까지만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들의 이제 과정들 안에 있는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뭘 해야 될까? 이거 좀 볼게요. 자, 일단 문제인지 단계에서는 그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의문과 갈등하고 탐구의 출발점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탐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습 동기의 내재적 형성이 난다.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지 그다음 가설 형성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학습 내용 또는 과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사가 그걸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교사가 학습 내용의 상관적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해 사고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다음에 가설 설정 단계인데, 자, 이 가설 설정의 제일 중요한 작업 가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려면 머릿속에 가설을 막 떠올리죠.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타당한 가설을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뭐냐면 작업 가설이에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대한 떠오르는 여러 가설 중에 논리적 가장 타당한 작업 가설을 명문화시켜서 이제 선택한 것이 작업 가설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가설을 하나 골라서 명문화시켰다. 네, 이게 작업 가설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제대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학습 내용에 대한 상관적 해석이나 논리적 모순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연결돼 있죠. 이게 잠깐만요. 네.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요게 좀 빠지고, 네. 이게 여기거든요. 예, 이거 지우세요. 예, 니은 내용을 지우고 문제 인지 단계에서 여기에요. 예, 기획과 니은이고 잘못 편집했어. 예. 자, 그다음에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와서 여러 개념과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파란 책에서는 뭐 거의 가설 설정 단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사회과 교육문에 보면 가설 설정 그 다음 단계 개념과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개념과 용어의 정의가 그냥 따로 분리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 개념과 용어를 왜 정해야 되냐?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탐구 과정 방향이 제대로 되지가 못해. 그래서 탐구 과정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개념과 용어의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혼란상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 근데 이 가설을 세우고 나서 뭔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정보강조가 있고 침투강조가 있잖아요. 정보강조와 침투강조 개념은 뒤에 동계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동영상 강의에서 좀 얘기했지만 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정보강조와 침투강조의 개념 중에 개념을 이렇게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침투강조, 뭐 북이라든지 서희, 북주 이런 그 왕조들을 침투왕조 개념 왕조들인데 이걸 정보왕조로 이제 인식을 해갖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사 설정 단계에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 침투왕조를 이제 바탕으로 가사 설정해야 되는데 정보왕조도 바탕으로 가사에서 이런 왕조들을 정보왕조에 집어넣고 그러면 탐구 과정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제대로 이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과 용어의 정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니은인데 요거 이렇게 중복돼 있죠. 내용이 예. 개념 용어 정의를 가사 설정 단계에 포함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독립돼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세요. 가사 설정 단계에다가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가설 설정됐어. 그럼 자료 수집 분석이 있죠. 그래서 이 가설 설정에 맞는 가설에 맞는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 그래서 일부 가설은 이제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폐기 추가되고요. 피드백을 하죠. 사료 수집 및 비판 과정한다. 그래서 자료 수집 분석 과정에서
뭘 하냐면 사료 분석 비판 과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내적 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외적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설 확인 단계만 끝낸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역사과 교육과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지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반화. 그래서 예전에 하면 일반화 가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공인형 기출문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역사과 단독 문제가 아니라 통합사회 문제 이런 그 측면에서 냈어요. 통합사회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과 단독 문제에서는 요 가설 검증 단계만 딱 끝내면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 과정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문제인지 가설 설정, 그다음에 그 개념과 용어의 정의, 가설 설정에 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있고 자료 수집 분석, 가설 확인,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같은 게 일반화 이런 단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탐구학습 모형 자체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총괄, 사료학습, 행위학습 등등 다른 수업 모형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단계하고 그 연결시켰던 그 내용들 기출문제 분석할 때 같이 풀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요 관련된 그 예문이 있으니까 보세요. 도입, 가설 설정, 자료 수집과 분석, 가설 검정, 권료 및 일반화 예문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 장점. 자, 장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료 사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적 감각을 높이고 그 시대의 여러 측면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어떤 과정하고 비슷하냐면 역사가 연구 과정하고 똑같아. 그래서 역사의 실제적 이해와 역사가 연구 방법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유의점 같은 게 보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같이 탐구 과정을 통해 명확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가 논란. 왜냐 역사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한 일반화나 그런 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건 탐구학습 같은 게 이제 적용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배경 지식과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역사과 연구 과정이 동일한 성격의 의무시. 학생들 입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그냥 교양 정도만 배우는 건데 굳이 그 학생들에게 그 전문 그 대학교나 가서 배우는 그런 거 할 필요 있겠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너무 이제 가정만 강조하다 보면 역사적 사실에 관한 지식이 소홀될 수 있다. 내용보다 가정을 지나치게 이제 중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경험한 사고의 의미와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다. 그래서 탐구학습을 통해서 길러주고자 하는 그 역사 사고력의 의미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는다. 문제점이 있고, 자,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 교사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자, 탐구학습의 교사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학습의 계획자면서 촉진자예요. 더 일이 많아져. 자, 그래서 이제 웃기는데 학생들은 사전 지식 정보를 확인하면서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고 제시해야 된다. 교사 역할. 예, 되게 많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탐구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포함시켜야 되고, 학생들이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방해해서는 안 되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학생들이 학습자가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도 안내하고 자극하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탐구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또 지원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미리 학습자의 역사적 관심과 태도, 사고의 흐름을 예상하여 계획적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학습자가 사고 과정이 개별적으로 소호 집단별로 어떻게 전개되는 걸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 학습자의 질문 및 반응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기록하여 추후 학습지도에 활용하는 노력을 필요한다. 등등인데 이 교사 역할은 그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일반 사회 교육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 점도 이제 파란 책이 찾아보면 없어요. 이거는 일반 사회 교육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과 그 지향점 역사 내용과 역사 과정 유기적 교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탐구학습 과정 그 함께 내용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역사의 내용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학습의 의미, 재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탐구 과정에서 역사의 내용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요 장점하고 그 다음에 그 유의점, 교사의 역할, 뭐 지향점 등등등 있는데, 이 내용들이 파란 책에도 있는 내용도 있지만 주로 이제 뭐 일반 사회과 교육문이나 뭐 노란 책에 있는 내용도 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요게 그냥 알아두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 절차 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각 절차 과정에서 어떤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 번호를 좀 수정이 됐네. 1번, 2번 이게 3번이 이쪽 가니까 여기 3번, 4번, 5번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극학수업 보자. 국학수업. 일명 역할극이라고 하죠. 자, 이 극학수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요거는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극학수업의 이제 정의를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줄거리를 가진 극의 형태로 진행된 수업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역할극의 개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다른 나라 사람의 입장인데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조건 속의 행동 결정을 추측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과 수업의 개념은 이제 그 일종의 그냥 보통 통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파란 책에 적혀 있는 그 역할 개념이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의 조건 속의 행동 결정을 추측해 보는 것이다.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04년 기출문제 나왔어. 요거. 예. 그래서 출제원이라는 건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거냐. 감정이입의 하나죠. 넓게 보면. 예. 그래서 넓게 보면 감정이입이 하나고 그래서 요 작은 범위의 감정이입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추체험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자기가 직접 표현하는 거야. 예. 표현, 행동으로.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그 학습제 행위, 활동이 들어가요. 활동이. 그래서 이제 뭐 추체험의 연극식 수업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죠. 그다음에 그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글쓰기 수업도 이제 추체험의 한 과정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추체험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04년이 아니라 02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학교 갈 때 이게 나왔거든요. 예. 04다. 맞아. 제가 착각했어요. 맞아.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이거 틀렸어요. 이걸 출처음에 쓰지 않고 감정이입이다 썼어. 그래갖고 틀렸거든요. 이거. 예, 그때 이제 생각이 나. 자, 그러면 이제 극과 수업의 특징과 유형을 볼게요. 자, 특징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줄거리를 가진 이제 극의 형태로 진행된 수업으로서 수업의 목적이 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 탐구에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은 연극식, 그다음에 다큐멘터리식, 뉴스 보도식, 시사 토론식, 모의 재판, 모의 국회, 마당극 이런 등등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럼 역할극의 이제 그 학생 조직 방법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세 가지 유형.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연기자 선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이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형식은 이제 다른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연기자 선발 방식은 편해요. 그냥 그 학생들 중에 지원자나 저는 좀 잘하는 애들을 해가지고 시키면 돼.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관객이야. 예. 그래서 연기자 연기를 통해서 관객을 연극을 보면서 역사를 이해한다. 그래서 연극이 끝난 후에 평가와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본, 무대 장치, 분장 등 연극 중의 효과지고
학생의 연기가 뛰어나. 왜냐하면 지원자가 하거나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예, 선발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그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내용을.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연기가 끝난 다음에 각 모둠의 상황을 비교 가능.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예,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써지네.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뭐냐 그 무신정변에 대해서 좀 이제 하면 이 무신정변을 각각의 A팀, B팀, C팀, 뭐 D팀 해갖고 이제 그 모든별을 나눠요. 예, 모든했고 A면은 또 무신정변하고 B팀도 무신정변하고 C팀도 무신정변하고 D팀도 이렇게 무신정변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각각의 A, B, C, D 모듈을 비교하는 거야. 예. 근데 문제는 A, B, C, D하고 똑같은 주제를 갖고 무신정변하면 좀 지루하죠. 예. 그래서 그 지루함을 좀 약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그걸 보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 뒤에 있지만 만정의 난을 할 때 이제 만정의 입장에서도 A팀을 만들어 놓고 하고 최종 입장 B팀 그 다음에 노비 입장 C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야. 무신정변도 똑같이 각각의 뭐 최종 입장 그 다음에 최종은 그 다음 없었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의중의 입장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그 정주부의 입장 등등등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똑같이 주제에서 똑같은 비슷한 것들을 하는 것을 뭐냐면 따분한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의 참고 자료가 비슷할 경우에는 대본이나 영문이 비슷한 수업의 지역이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상황을 모둠줘서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모둠 형식의 방법이 뭐냐면 일종의 동일한 주제가 있어요. 동일한 주제가 있고 이 주제 밑에 그 여러 또 소주제가 있어. 이 소주제를 이제 각각의 분담을 해갖고 A팀은 첫 번째 소주제를 하고 B팀은 두 번째, C팀은 세 번째, D팀은 네 번째 소주제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안에 큰 주제 안에 다른 네다섯 개 소주제로 이렇게 나눈 방식인데 일종의 옴니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옴니버식. 그래서 인권위에서 예전에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는데 인권과 관련된 그 인권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인권의 대주제 안에 여러 가지 인권이 있겠죠. 동성애자, 여성의 인권, 장애자 인권 등등등 이걸 소재로 해갖고 영화를 조금씩 만들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인권의 대주제 안에 조그만 당막글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 묶는 이런 옴니버스식의 이제 형태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협동식 연극 수업을 하는데 주제를 몇 개 소주로 나누어 연극 준비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선 전기 평년의 생활 주제 아래 농민의 생활, 상인의 생활, 그 다음에 장인의 생활 같은 소주제도 그걸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아까 이제 앞에 돌아가서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도 있겠죠. 연극식, 다큐멘터리식, 뉴스 보도식, 시사 토론식, 그 모의 재판, 모의 국회, 마당극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왜 이렇게 분류하냐?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결정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역할극을 수행할 것인가, 극화수업을 수행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연극식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데 뛰어나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이런 극화수업 역학을 통해서 역사 상상력을 함양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연극식 선택을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목적 인물 행위에 대한 감정이입, 추측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넓은 의미의 감정이입이고 요거는 감정이입 중에 작은 범위의 이제 추측이죠. 감정이죠. 자, 근데 유의점은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자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행위대 피상적으로 연극
연결시켜 그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연극이나 뭐 영화나 이렇게 배우들 보면 그 인물의 동화가 돼야죠. 자기가 그 인물에 그래서 자기가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고 그 삶의 그 직업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 체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연극이나 영화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면 그 인물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연극이 나올 수가 없어. 영화도 나올 수 없고 마찬가지예요. 예, 연극식도. 그 연극식은 역사적 상상을 함양하는데 그 학습 목표를 정할 때는 연극식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재판국 시사극 있죠. 그래서 이제 모의재판국 시사국은 이제 뭐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을 이제 모의재판을 할 수 있죠. 흥성대원군을 피고로 학생들 변호사, 뭐 검사, 배심원 이렇게 정해갖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떨 때 하냐? 인물에 대한 역사를 평가를 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인물에 대한 역사를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역할극 중에 이 모의재판을 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길러질 수 있는 역사 사고력이 역사 판단력과 상상력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그 뭐냐면 형태의 연극 그 모의재 어떤 형태의 이제 역할을 할 때 어떤 사고를 육성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시사토론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역사의 판단을 집중 육성을 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있고요. 이건 뭐 역사의 판단력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수업 같은 거 있죠. 예. 그다음에 마당극. 예. 이렇게 이제 해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이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연극 수업 단계를 볼게요. 연극 수업 단계.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파란 책이 있는데 이거요. 자, 연극 수업 단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연극 준비, 연극 공연, 연극 분석. 연극 준비 단계에서는 연극 역할극의 목표, 주제, 상황 등을 설정하고요. 연극의 내용이 되는 주제와 배경, 상황이 학생들의 역사 이해의 능력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 성정을 무대를 준비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 대본 작성 과정이에요. 요거 좀 눈여겨보세요. 요건 파란 책이 있는데 자, 기존의 대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목적 자체가 연극식 그 수업이 하는 목적이 뭐야? 극과 수업 하는 목적이. 예. 그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학생들이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기존의 대본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못해. 그냥 연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목표가 뭐냐면 망각될 수가 있죠. 연기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과 수업 대본을 작성하는 그 자체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작성해야지 제대로 된 그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학생들이 연구하면서 대본을 작성해야지 역사적 사고력도 함양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도 또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직접 대본을 작성할 경우에는 학생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적인 문제 의식에 그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거 좀 약간 그렇지만 이런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작성할 때는 피상적인 문제 의식에 그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사는 가만히 있냐? 학생들이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 멀뚱멀뚱 보고 있냐? 그건 아니죠. 학생들 교사는 일단 이제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고 이제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일종의 지적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적질 하면 직접적인 지적질하면 요즘 꼰대 소리 듣죠. 예. 하여튼 그건 아닌데 대본 작성을 할 때 이제 일단 그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작성이 대본 작성 역사 이해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보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좀 빼야 되고 이건 좀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질문을 통해서 탐구한 내용과 대본을 안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역사 사고를 자극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극 대본 작성 과정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역할극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연극 공연이죠. 여기 돌아서. 그래서 연극 공연은 연극을 진지하게 참여하고 관찰수 지도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을 하는 학생들은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보고 있는 학생들은 또 잘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다음 대본을 작성하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하면서 과거 상황 속에 자신의 감정이거나 과거인을 객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때 감정이라는 것은 큰 개념의 감정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개념의 감정이는 추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객체화라는 것은 객관화라는 거야, 객관화. 그 과거임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공연을 통해서 그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다시 돌아서 여기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반복해갖고 여러 팀을 돌려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 역할극하고 시뮬레이션 차이점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은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번밖에 못 해요. 근데 역할극 같은 게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이런 게. 자, 그다음에 연극이 끝났어. 그러면 끝났으니까 땡하고 나가면 안 되죠. 집에 가면 안 되죠. 네. 그때 연극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연극 분석 과정에서 역사적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연극에 등장했던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통해 그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거나 연극이 배경이 되는 그 역사 사건의 상황의 의미를 토론해낸다. 후속 토론해낸다. 이거 외워두세요. 연극국 부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인데 두 가지 있고 요 토론을 할 때 그 유용점이 있어요. 요거 좀 이렇게 여기 보죠. 자, 후속 토론을 하는데 연극이 끝난 다음에 후속 토론하는데 그때 유용한 점이 뭐냐? 역사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대해서 이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네, 요것하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후속 토론 당시에 이제 교사의 지도사항이 뭐냐? 요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18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가지게 된 의문이나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된 사항을 생각하도록 안내하고 토론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해 토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활동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나친 개입은 상가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팔짱만 끼고 멍하니 보냐 그것도 아니죠. 옆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율적인 참여 준비를 유도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을 안내된다. 이 두 가지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역교도는 몇 번 강조했지만 항상 나오는데도 항상 나와요. 예. 역교도는. 자, 그러면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후속 토론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평가. 그래서 평가는 이제 그 시험당이 끝난 후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그 녹색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체크리스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내는데 동료 평가 같은 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제시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항목들. 근데 이제 어떤 그 국가 수업 형태를 하냐에 따라서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연극식으로 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 항목들 이제 뭘로 이제 적어 넣어야 되냐면 역사적 인물의 행위의 의도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거 항목을 정해놓고 체크하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의 행동에 미친 요소들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시사토론을 했다. 그럼 체크리스트에 어떤 항목들을 평가 항목을 적어놔야 될까요? 역사적 쟁점 파악, 주제의 설득력 제시 등등인데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기출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 저도 예전에 모의고사도 이렇게 한번 냈거든요. 평가 항목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의 역할극을 볼게요. 자, 모의 역할극은 그 역할극이긴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역사적 상황을 가정하고 설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역사적 인물을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적 상황을 뭐냐면 간접 경험,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을 좀 가정 안에 두는 것이 그 모욕하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현을 하는 거죠. 예. 역사적 상황을 재현한다. 역학을 통해서 재현. 이 재현이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역할극은 어떤지 상황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재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재현하는 데 있고 모욕할극도 마찬가지야. 비록 이제 사실과 좀 다른 경우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의 팩트를 바탕으로 재현하는 데 초점이 있죠. 예, 이것도 물론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이 재현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거 예전에 그 아주 예전 객관식 기출 문제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예. 아, 잠깐만요.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제, 죄송해요. 재현이 아니라, 잠깐만요. 다시 수정할게요. 이 재현은 아까쯤에 이제 모의학습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착각했어요. 예, 요거 모의역할거. 예, 모의역할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재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이야.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잠깐.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보죠. 시뮬레이션. 예. 시뮬레이션. 모의학습이라고 하죠. 이거 96년도, 00년도, 2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이 시뮬레이션은 그 역사과보다는 사회과에 뭐냐면 주로 해요. 일사과. 역사과도 있지만 주로 이제 역사과보다는 일사과에서 주도한다. 예. 그리고 일사과 외에도 이제 여러 공사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하죠. 뭐냐면 회사 뭐 그 경영이나 설계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 운전 이런 걸 할 때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 쓰여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좀 비용이 많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역할극보다 좀 많아요. 예. 역사는 좀 역할극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일사나 다른 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등 일상생활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 모의학습은요. 예. 자, 개념을 보면 이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학습 활동이나 이를 토대에 둔 학습 활동이다. 그래서 현실을 목적으로 현실 상황을 뭐냐 축소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현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여기가 재현이야. 예, 현실 상황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96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재현하는 게 뭐냐? 모의학습.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세요. 제가 이거 아까 모의 역할극을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 여기 모의학습 관련된 데서 재현이나 핵심 단어 좀 기억을 해주시고 파란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안 적혀 있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학습 과정을 보죠. 학습 과정은 그 네 단계로 나눠졌어요. 네 단계로. 예, 네 단계 나는데 요거 외워두세요. 학습 과정. 요 학습 과정은 00년도에도 물어봤고 그다음 20년도에도 물어봤죠. 요거.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하는 단계죠. 시뮬레이션을 다룰 역사 상태 상황을 선택하고 그 적절하게 단순화시켜 학습 상황을 선정을 하는 방법이고 단순화시켜서 이제 뭐냐면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선정을 하고 참여자 훈련 단계는 시뮬레이션 형태, 규칙, 가정을 정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물들을 선정하고 역할 분배하고요. 모의학습 운영한 다음에 참여자 결과 보고를 한다. 네 단계인데 그 도입 단계와 참여자 훈련 단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 자, 그 다음에 장점을 보죠. 장점은 공공용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요거는 이제 역사과 단독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일사과나 지리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통합형 문제가 있어요. 예, 그때는 02년까지는 통합형 문제를 냈거든요. 한두 문제. 그런 차원에서 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이 역할을 맡아서 그들이 처했던 상황들의 문제 해결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하고요. 자신을 역사적 인물과 연결시켜 다른 사람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파악을 분석해보고 사건의 전개 과정을 통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의 상황에 관련된 역사 사실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
아, 그리고 학생들 간의 협력을 상황 분석과 의사결정 능력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발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장점 관련된 내용은 그 파란책에도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일사과 교육론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일사과 관련돼서 또 같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냐면 이런 유형의 교수학습 기법을 사용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관련돼서 한 가지 제시하시오. 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회과 교육 목표는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상황 분석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장점 중에. 근데 그 당시니까 7차 교육 과정이죠.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일단은 장점은 좀 몇 가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시뮬레이션 게임을 보죠. 시뮬레이션 게임은 보면 이건 파란책에 이제 비교해서 나와요. 시뮬레이션은 아까처럼 현실 상황을 재현하는 데 초점 있죠. 요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키워드. 예전에 그 96년도 기출문제 키워드 나왔던 거예요. 외워두세요. 그러면 게임은 뭐냐? 게임은 그 규칙과 절차란 요소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승패를 가리는데 보통 이제 게임 중에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습자가 이제 역사적 인물의 역할을 맡아서 재현된 그 실제 역사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주어진 문제를 결정하는 학습 활동은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대표적인 게 뭐 삼국지 요즘에 하신 분도 있나? 제가 삼국지를 예전 좋아했는데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유비나 뭐 이렇게 조조나 이렇게 해갖고 역사 인물 해갖고 그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뭐냐면 영토도 확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임들이죠. 예.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파란책에 있는데 그냥 안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역할극 시뮬레이션 비교표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일사과 교육론이나 뭐 다른과 교육론 책을 좀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일단 그냥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참조만 하세요. 자, 역할극은 정의적, 상대적으로 볼 때 정의적 영역을 강하고요. 물론 시뮬레이션도 있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좀 인지적 측면이 강하죠. 문제 분석 능력이나 해결 능력. 자, 사고력 같은 경우 감정이입, 그리고 역사적 그 상상력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고 시뮬레이션은 문제 해결력과 분석력, 절차, 가정을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역할극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데 반해서 시뮬레이션은 그 고정된 역할을 수용하고 고정된 역할을 수용하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그 고정된 역할만 한다는 거. 그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우리는 뭐 역사과니까 돈이 안 들죠. 역사과는 돈이 안 드는데 시뮬레이션 역사과에서 잘 쓰지 않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뭐 과학 실험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뭐 해당 운영, 비행기, 우주선 조종 훈련 같은 걸 할 때 직접 이제 실무를 담당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한번 가서 그 해보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네,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 그 역할극은 상대적으로 역사과, 뭐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사회과지만 역할극 역사과도 이제 시뮬레이션은 하긴 하죠.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비중이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참고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토론 수업 보죠. 토론 수업. 자, 토론 수업, 토의 수업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이번에 자주 나오죠.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리고 이게 한 세네 번 나왔나? 11년도, 13년도, 20년도, 22년도 그 나왔고 토익 수업도 17년도에 나왔어요.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대여섯 번.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 토론, 토익은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쓰이죠. 그냥 차이 없이. 예.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좀 차이를 뒀어. 그래서 보통 토론 수업할 때 이제 그 대립 논쟁 수업과 토익 수업이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대립 논쟁 수업을 토론 수업이라고 하죠. 또한 한마디로 예. 요건 좀 약간 큰 범위의 토론 수업이라고 하고 대립 논쟁 수업을 이제 작은 범위의 토론 수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녹색책은 대립 논쟁 수업 하니까 대립 논쟁 수업을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토론 수업에서 토익 수업 있죠. 토익 수업. 그 성격이 좀 달라요. 네. 근데 시험 문제 상대적으로 대립 논쟁 수업이 잠깐 더 많이 나. 네. 이 토익 수업도 좀 나오지만 자, 토론 토익 수업은
주제에 대한 논쟁이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꺼내거나 서로 다른 관점과 차이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네. 이게 이제 집단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협동과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학습자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교사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학생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유형이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대립 논쟁식 수업은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근거 제시하는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토론을 하는 거야. 의견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맞니 너가 맞니 하면서 토론하는 거야. 그 역사과 저 사회 카페 가보시면 익명 게시판에 자주 토론하잖아요. 네. 남녀 갈등 문제도 많고 이런 걸 이제 많이 하죠. 평상시에도 자주 하잖아. 예, 카페에서. 예, 이게 대립 논쟁식 수업이고요. 그다음 토의식 수업 같은 반대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과제가 제시하고 소음 모듈로 토의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토의식 수업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는 서로 간의 상반된 의견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는 거고 토의식 수업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대립 논쟁식 수업 볼게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왔죠? 보시면 기출이 어마어마해요. 예. 자, 그러면 대립 논쟁 시 이제 유의점 볼게요. 논쟁 선정 시 유의점. 그러니까 대립 논쟁을 하려면 논쟁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논쟁을 설정할 때 어떤 논쟁을 할 것이냐 선정할 때 유의점. 요게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22년도에. 그래서 이제 여기 앞부분은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녹색책 요 두 개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고 요 뒤가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은 논쟁거리가 풍부해야 되겠죠. 학습 목표 내용과 학습의 능력, 흥미에 적합해야 되고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존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논쟁 선제시 유의점, 논쟁을 설정할 때 어떤 거를 선정할까 할 때 유의점 내용도 고려할 점들 요 세 가지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고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팀을 나눠야겠죠. 네. 일단 A팀, B팀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 A팀은 이제 A가 B팀을 나누는데 A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방법이 이제 A 시각이나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의 시각에 맞게 팀을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뭐 세국 정책에 대해서 통상 수교거부 정책에서 잘했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잘했다는 사람은 A팀을 들어가고 못했다는 사람은 B를 서로가 논쟁을 하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시각은 다르더라도 다른 팀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했는데 찬성층에 들어가는 거야. B팀에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나는 찬성하는데 반대팀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좀 시각을 달리해갖고 다른 팀에 들어간다.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요 두 번째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자기 시각과 다르게 반대쪽 그 팀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왔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고요. 예.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 역사 사건을 토론하는 방법으로서 전 학급 전체가 두 팀을 나눠 토론하여 참여하고 수업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팀에 이제 따라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각 공유와 근거를 정리하고요. 그러면 학생들의 이제 그 지도 방안을 볼게요. 지도 방안. 요거 밑에 좀 내용을 할게요. 자, 팀을 결정할 때 이제 아까 그 내용을 이제 여기 밑에 있네요. 예. 이렇게 하고 나서 팀을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학생들이 지지하는 팀에 들어가는 방법, 학생들이 지지하지 않는 팀에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지하지 않는 팀에 들어가는 방법의 교육적 효과를 쓰시오. 요번에 기출문제 나온 게 이거죠. 교육적 효과.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생각할 볼기회겠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후 수업 반성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왜 바꿨다면 그 이유를 무엇인지 발표 시간 동안 학습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 외워주세요. 예.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자신이 그 팀에 들어가서 종전의 시각을 버리고 정향을 했을 경우에 그 팀에 갈 경우에 왜 정항을 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더 강화시킬 수 있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지도 방법 볼게요. 지도 방법.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 교사의 지도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교사의 역할과 지도 방법을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 방법은 이제 뭐냐면 그 여기 대립 논쟁 실습을 쭉 진행을 할 때 교사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팀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할 것인가 그 관련된 내용이야. 자료를 조사하게 하고 요거고 교사 역할은 전반적으로 뭐냐면 해야 할 때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도 방법은 학생들에게 그 사건을 이제 인물에 대한 탐구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에서 학생들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낸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기가 흥성대원군 지지했으면 흥성대원군에 관련된 그 역사관이 그 어떤 관점이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지지한 흥성대원군의 어떤 세국 정책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그런 역사관이 드러날수록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 및 정리 제출 지시하고 그리고 교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을 분류하고 팀을 결정한 후 팀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각 팀에서 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각을 공유하면서 팀의 주장을 뒷받침 근거를 정리하는 역할이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이야. 그러면 요 이제 그 토론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볼게요. 예. 이때 교사의 역할은 토론을 진행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할 때 교사의 역할이에요. 예. 이 지도 방법은 팀을 이제 결정할 때 지도 방법이고 팀을 모집하고 분류하고 결정할 때 지도 방법이고요. 예. 이렇게 근데 자 토론을 진행을 할 때는 토론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학생들은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토론 과정에서 관찰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조정자로서 토론 과정에 꼬리를 잡거나 명확히 초점을 쟁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회자로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토론 과정에서 중재자, 사회자 역할을 해야 된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토론 과정에서 교사 역할이 뭐냐 이렇게 있고 요와 함께 아까 이제 팀을 결정하고 나눌 때 지도 방향도 요것도 같이 좀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토익식 수업 보죠. 토익 수업. 토익 수업은 이제 요거는 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는 좀 약간 간단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녹색책 보면. 자료를 조사 활동과 함께 시행되며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토의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때 지도 방법인데 토의할 때 지도 방법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때 이제 교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를 선정할 때 자료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일부 학생들의 발언권 장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지도하도록 하고 토의 주도권을 잡고 많이 많은 학생과 전혀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이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발표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학습을 넘어가죠. 제작학습. 제작학습은 만들기 수업이라고요. 네, 만들기 수업.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제작학습 만들기 수업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요거는요. 네,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문제 나왔나? 아예 안 나왔네. 네.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너무 보면서 이제 보죠. 자, 일단 이제 제작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면서 역사적 체험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모형 만들기, 그림 자료 만들기, 그 다음에 노래 개사 및 작곡, 포부 만들기, 그 다음에 답사 보고서 작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형 만들기는 두 가지 또 나눠볼 수 있어요. 판매형 모형. 그러니까 이제 시중 문고점에서 이제 하거나 일단 그런 전문 그런 역사 만든 전문점에서 그 가게방에서 파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전교가 제작된 학생들이 실제 모형에 가깝게 제작할 수 있고
근데 가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이 직접 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모형을 만드는 공작 작업에 열중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사 탐구 학습인데, 왜냐 직접 제작하려면 자료도 조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학습할 역사 지식과 탐구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때 수업 시간 때 거북선과 판옥선을 제작하고 구조하는데, 그러면 거북선과 판옥선을 제작하고 구조를 비교하려면 판옥선의 구조와 거북선의 구조를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관련된 사료를 다 찾아보고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배경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예. 만들어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제 역할이 뭐냐? 어, 그 교사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겨북선과 판옥선인데, 이거 만들기 없죠. 솔직히 얘들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어? 예. 그래서 일단 녹색책이 적혀있기 때문에 적어놨긴 하는데, 그래서 교사는 이때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 만들기 하나 등의 이제 그 체험 학습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뭐 간접 체험인가? 여기다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학습 기업을 제공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도자기 수업 같아. 도자기. 예, 도자기. 그래갖고 도자기 만드는 그저 거기 가서 뭐 고조자기 형태를 빚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림 자료 만들기는 그림이나 그래픽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해한 역사 표현을 하는 거다. 예, 미술 작품 같은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학생들 중에 미술 쪽 소양도 있는 학생도 있지만 없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서는 좀 다른 그 대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평가를 할 때도 그 미술적 재능보다 역사 이해를 중심에 여겨야 된다. 왜냐면 요 목적이 그림 자료를 만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 시간이 아니죠. 역사 시간이죠.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그 뭐냐면 나름대로 역사적 이해가 높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그림 자료 만들기 외에도 그 제작 학습 전반적인 거 똑같아요. 전반적 평가 그 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평가에 적용될 수 있고, 그 앞에 역할극도 똑같아요. 역할극도 연기를 잘하는 학생과 연기를 못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이제 역사 이해가 높은 학생은 어디에 점수를 줘야 되겠어요? 후자에 점수를 줘야겠죠. 왜냐면 그 연기 수업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소질이 없는 학생들은 직접 그리기 활동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앨범과 스크랩북 같은 걸 제시하는데, 요 제작 시 고려할 점인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외에도 노래 가사 및 작곡 포 만들기, 답사, 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작학습 만들기 수업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역사신문 만들기 보죠. 역사신문 만들기도 큰 범위에서 제작학습의 일환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앞에서 그 글쓰기 수업 할 때도 그 역사신문 만들기 있죠. 예. 그랬는데 요번에도 이제 역사신문 만들기에서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왔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따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역사신문 만들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녹색책하고 파란책 내용이 있어갖고 이게 와서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역사신문 만들기는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뭐 그 당시 이번에 15년 개정 교육과정 등등 해서 나왔지만 독립된 어떤 학습 모형으로서의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어, 옆에 이제 그 뭐냐면 붙어가지고 그 예문을 제시하거나 옆에 그 관련된 학습 모형가 나와서 교육과정가 나와서 나왔지만, 이게 파란 책과 녹색 책 자체에서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거는요, 독립된 그 뭐냐면 교수 학습 모형에서는 안 나왔다. 자, 보면요,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예, 이거는 독립된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이제 볼게요. 예. 자, 특징을 보면요, 특징은 신문 형식을 통해 역사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용한 점 외워두셔야죠. 과거의 시대와 사건, 인물로 시간 여행을 과거의 과거의 시대와 사건, 인물로 시간 여행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요. 그래서 당시 관점을 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 해석에서 주체 시간을 배양할 수 있고, 역사적 사건과 형상을 쉽게 접근하고 시대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낌으로써 역사의 흥미와 관심을 배양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사 선택과 구성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거나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및 검토,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료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현재와의 연관성 및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역사신문 만들기 할 때 이제 고려할 점, 유의점을 좀 보면요. 일단 역사신문 만들기의 목적을 명확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평가 기준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역사신문 만들기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예, 평가 기준과 연결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두 번째는 내용의 범위 설정 및 중요한 사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신문 만들기 두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보면 신문 만들기하고 역사신문 기사 쓰기 했어요. 신문 만들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신문을 거예요. 사회, 정치, 경제를 포괄하는 그런 것을 신문 만들기인데 특정한 어떤 시기의 역사를 이해할 때 사용하죠. 그 특정한 시간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포괄 문화적 측면을 다 볼 때 신문 만들기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리지널 역사신문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사건만 이해하고 쓰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이자성의 난을 이제 해갖고 역사신문 기사했다. 이건 신문 만들기 아니에요. 엄밀한 역사신문 기사 쓰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신문은 첫 번째 경우고 하나의 사건만 해서 신문 기사를 이제 할 경우에는 그 역사신문 만들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과 내용 요소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형식과 내용 요소는 각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제가 이제 유용한 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아. 요것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나온 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역사신문 평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거기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신문 쭉 나오면 쳐보면 그 15년 요번에 기출문제 나온 내용도 있거든요. 자,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신문 만들기 그 수업에서 따른 결과물 평가는 역사신문이 동아시아 각국의 시대 상황이라는 주제 아래 알맞는 사실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실의 정확도, 역사적 상상력 발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제에 알맞는 사실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부, 사실의 정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상상력 발휘 정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것은 뭐냐면 요거죠. 사실의 정확도. 요게 요번에 15년 기출문제, 15년 기출인데 22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지문에 보시면 22년 기출문제 보면 역사적 상상력을 어떤 식으로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했어. 거의 동일한 말이죠.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 안에 역사적 상상력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따가지고 만든 거야.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보고 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내용 구성 유형의 분류에 따라서 그 하는 교수 학습 모형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안에서도 뭐 사건 학습 있고 개념 학습 있고 그 다음에 인물 학습도 있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그 주제 학습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비교 학습도 나오고 시대 학습 이런 것도 이제 쭉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자 요거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7번이에요. 57번 첫 번째 인증번호는 57번입니다. 자, 요 먼저 볼 게 사건 학습이야. 또는 사실 학습이라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번 쭉 읽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사건을 단위로 역사를 이해하는 학습 방법이다. 범위는 역사적 상황이나 과거의 이야기 있고 그리고 목적은 사건 자체를 아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예. 사건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울여 있다. 자, 그다음에 사건 학습의 특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른 수업을 해야 되겠죠.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보단 행위 주체와 사건의 시점과 장소 등을 기록에 기초해서 사료와 증거를 토대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사건 학습은 의미 부여보다는 왜 그랬는지 팩트 체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팩트 체크. 그래서 왜 일어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죠. 사건 학습보다는 뭐 다른 단계 탐구 학습이나 사료 학습 이런 데 하는 거고, 여기는 팩트 체크의 목적을 둔다. 사실 확인. 사실 확인할 때 내피셜로 하는 게 아니죠. 사료나 증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팩트죠, 팩트. 그래서 사건 학습의 유용한 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면요. 자, 역사에서 중요한 개념인 인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여러 사건들 비교, 분석, 종합 능력이 필요한 개념 학습, 주제 학습, 시대 학습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사건 학습, 사실 학습이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 팩트가 제대로 돼야지 분석도 할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좀 더 높은 차원의 학습도 가능하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 경과, 결과 영향 등 교사 설명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이제 관련 인물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소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나 그 수집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전개 과정에 인과관계를 탐구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과거 사실을 충분히 재생 인식하는 데 기여하여 전체 역사를 도모한다. 그래서 과거 사실을 충실히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원인이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요게 초점한다. 그래서 그 앞에서 특징에서 보면 요게 이제보다는 요기를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확인. 예.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가 이제 이유나 이제 원인 같은 것들 아예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요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요게 제대로 돼야지 어디로 넘어간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주제학습, 시대학습. 그래서 사건학습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사유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고요. 그리고 이유나 이런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어디야 시대학습, 주제학습 이런 걸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수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보면요. 자, 교사는 한 단원이나 주제에 대해 기본 내용을 다룰 역사 사실 먼저 선별하고 구수한 사건이나 사실 중에 학생들이 역사 이해 필수적인 걸 결정하고 그런 사실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유추할 수 있는 개념, 일반화, 법칙 등 방향을 내용을 설정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사의 강의, 단순 문답, 학습 풀이, 연상 자극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사건을 통해서 시대 통념, 보편적 정치 세계 이해를 유도할 수 있고 당대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던 방향을 분석 지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있고 학습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학습 보자. 개념 학습. 자, 이 개념 학습은 사실 학습을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학습이 개념 학습이야. 예. 자,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 소지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개념은 그래서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 중에 어떤 공통된 기준을 묶어서 만든 것이 개념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사실 중에 공통된 기준을 설정해서 다양한 사실 중에 공통된 기준에 맞는 것을 하나 묶어내서 추상화시켜서 만든 것이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뭐냐면 다르지만 그 하는 일은 인고생이나 공통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인고생을 하나 묶을 수가 있는 거야. 컨셉으로 하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개념학습이야. 개념학습.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학습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요. 예.